여러분, 카피캣 게임이란 말 참 논란이 많은 단어죠. 그런데요, 이걸 그냥 나쁘다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창작자들을 위한 아주 강력한 생존 전략으로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인디게임 커뮤니티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카피캣은 과연 선일까, 악일까?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있는 문제일까요? 솔직히 카피캣 하면 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느낌? 독창성은 위대한 예술이고 베끼는 건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상업적인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흑백 논리가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이렇게 착한 독창성 대 나쁜 모방. 이런 구도가 딱 이해하기는 쉽죠. 하지만요, 실제 창작의 세계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럼 나쁜 모방이 대체 뭘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아주 유명한 우화 하나를 소환해야 합니다. 바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원숭이의 실수 이야기요.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에서 어부가 그물질하는 걸 넋놓고 보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어부가 휙 하고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가 막 잡지는 거예요. 와, 저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싶었던 거죠. 그래서 원숭이는 결심합니다. 저 복잡한 과정 같은 건 모르겠고 그냥 저 결과만, 저 멋진 모습만 똑같이 따라해보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상상하시는 그대로죠. 재앙이었습니다. 이처럼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겉모습만 흉내내는 건 결국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화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원숭이 흉내내기. 그러니까 핵심 원리나 목적은 전혀 모르고 그냥 겉모습, 행동만 피상적으로 따라하는 거죠. 이건 그냥 비효율적인 걸 넘어서 보셨다시피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자, 그럼 이 원숭이 흉내내기가 왜 현실 세계, 특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잘 안 통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시장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태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정해진 궤도를 빙빙 도는 것처럼 뭔가 예측 가능하고 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믿었던 거죠. 원인을 넣으면 결과가 딱 나오는 그런 거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죠. 실제 시장은 이건 거의 혼돈에 가깝습니다. 모든 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어제 대박났던 성공 공식이 오늘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잡계에서는 영원한 전문가가 없다. 이 말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정신없이 변하는 환경에서 내가 정답을 안다, 성공 공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전문가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에서 우리 창작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최초가 될 거야 라는 어떤 강박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으로 목표를 바꿔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원숭이 흉내내기랑 지금부터 얘기할 전략적 베끼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겉모습만 따라하는 거고요. 후자는 성공의 원리가 뭘까? 이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최초가 되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 꾸준히 나를 갈고 닦아서 결국엔 그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나만의 색깔, 나만의 정체성은요, 어느 날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번뜩이는 천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꾸준한 노력, 그 일관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을 여러 개 만들면서 그 장르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어 마스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어설픈 원숭이 흉내내기를 넘어서 진짜 스마트한 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5가지 원칙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그냥 대충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엔딩까지 미친 듯이 재미있게 한 게임을 분석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이게 왜 재미있지? 그 본질을 파고들어야 해요. 둘째, 거기에 나만의 무기를 더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기술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녹여내는 거죠. 셋째, 내가 영감을 받은 작품과 그 창작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넷째,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저작권 같은 법적인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나만의 색깔, 나만의 일관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 원칙들을 지킬 때 비로소 백기기가 성장을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원칙들의 최종 목표는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나만의 정체성을 단단하게 구축하는 것,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창작자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줄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부터 스스로를 어설픈 흉내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두세요. 대신에 나는 위대한 정원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요, 여러분의 작업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 정성껏 가꾸고 돌보는 소중한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작품은 곧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정원을 가꾸는 것이 곧 나 자신을 가꾸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뿌리에서 자라났는지 기억하는 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정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정원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실 건가요?